자, 399페이지입니다. 물권 변동 여기부터요.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부분은 지금 보시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소유권 파트 하면 그때 할게요. 399페이지 1번입니다.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설정 등기 없이 취득한다. 취득은 법정 들어가면 전부 등기 없이 취득이죠. 2번. 이행 판결에 기한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야?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확정 판결 시가 아니라. 어떤 판결일 때 등기 없이? 형성 판결. 어떤 게 형성 판결에 예를 들면 공유물 분할 판결. 그 두 가지만 기억하셔요. 3번.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경매라면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 시. 5번. 건물 신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보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지요. 예. 2번입니다. 1번.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번호 3번에 갑이 소유자였고 번호 4번 소유권 이전해서 을에게 넘어갔어요. 번호 5번 소유권 이전 그래서 병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말소 등기죠? 요걸 말소 등기라고 하죠? 5번 소유권 말소. 요걸 말소 등기라고 해요. 네? 말소 등기 이렇게 독립번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주말이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말소 처리하는 거예요.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등기부 보시다 보면 이렇게 여러 장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거는 이만큼 등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게 앞에 뒤에 보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서비스로 빨간색으로 줄 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건 주말한다 그래. 주말. 붉은색으로 말소한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이거 붉은색 아니던데요. 그 흑백으로 복사했으니까 그렇지. 칼라로 하면 빨간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원인 없이 말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소되면 병의 소유권은 소멸하는 건가요? 네? 소유권은 소멸해요? 아니죠.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랬잖아요. 네? 원인 없이 말소됐다는 말은 소멸의 원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말소 처리만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병이 소유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래도 소유권 상실한다, 상실하지 않는다.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갑자기 사망신고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죽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서류가 이게 일종의 공시잖아요. 공시 방법하고 실체 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무효인 거예요. 실체가 유효인 거고.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다.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등기는 뭐라고 하냐면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판례가. 등기를 하려면 물권 변동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권 변동이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설령 불법으로 말소되었다라고 해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1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2번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무슨 판결? 그렇죠. 형성 판결.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맞죠? 그런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한다 그러면 X 순위가 소급하는 거예요. 순위. 예. 순위 그랬어요. 4번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자신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대위할 수 있을 뿐이고. 5번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법률 행위에 의해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자, 요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봐봐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자,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이에요.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토지와 건물이 다르게 돼요. 소유자가. 이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죠. 자, 법정 지상권 발생해요. 법정 들어갔어요. 등기해야 등기 없이. 지상권의 설정 등기 없이 을은 지상권자이에요. 그렇죠? 187조 본문에 따라. 법정 들어가면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거잖아요. 다만 지상권 설정 등기해야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죠. 요거는 187조 단서. 자, 그러면 얘가 건물을 다시 병에게 팔아요. 이렇게.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돼요. 건물 소유권은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고서 판 거예요.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같이 취득하고자 한다면, 토지 이용권을 같이 취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을명의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상권을 넘겨받은 거니까, 계약을 해서 넘겨받은 거니까 다시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있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병 이름으로. 왜냐하면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지상권의 이전이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 말고 토지에 대한 이용권, 얘가 취득했잖아요. 등기하지 않아도. 그럼 얘가 이 지상권을 얘한테 넘겨주려면 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 게 단서. 그리고 얘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다시 얘한테 넘겨주려면 얘 이름으로 다시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하는 186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지상권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취득이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 이거를 제가 수업 중에도 계속 연습을 했던 거예요. 최초 피상속인 사망하면 상속인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나 얘가 처분하려면 상속인 이름 등기를 해야 되죠. 단서. 그리고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예요. 본문에 따라서 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 처분하려면 지상권 등기해야 단서. 그리고 그 지상권을 얘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얘가 취득하려면 186조 법률 행위에 따라서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을 법률 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지상권 이전의 등기. 자, 3번입니다.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렇죠? 2번.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죠. 표제분을 유용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가 29회 때 나왔잖아요. 29회 때. 29회면은 올해가 32회죠. 작년 31회. 재작년 올해 33회. 네, 그래요? 그럼 몇 년 전이에요? 4년 전에. 4년 전이니까 올해가 22년이면 2018년이잖아요. 2018년도에 나온 판례 이게. 그러니까 2018년 시험에 2018년에 나온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찍었는데 그대로 나왔었어요. 근데 매년 그래, 매년.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도 올해 나온 판례가 출제가 돼요. 근데 그거는 이미 교재는 없어요, 시중에는. 그래서 이게 막판에 제가 마무리할 때 정리해드려요. 거기서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순위번호 사항란 해가지고 1번 전세권 설정 이렇게 들어갔어요. 을이 들어갔는데 이거 등기를 언제 했냐면 5월 1일 날 한 거예요. 등기를. 근데 전세 기간이 7월 1일부터 2년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세 기간이. 그리고 2번에서 저당권이 들어갔는데
얘는 6월 1일 날 등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순서는 지금 전세권이 먼저지만 효력 발생은 7월 1일부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한가 무효인가 그거야. 이 등기가 유효하다 이것도. 다만 순서는 얘가 먼저잖아요. 얘는 7월 1일부터니까. 따라서 배당 순위는 얘가 먼저 받고 얘가 나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판례가. 저 판례가 바로 이겁니다. 존속기간이 7월 1일인데 그 시작되기 전에 마친 등기가 5월 1일이었어요. 그래도 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다. 다만 효력 발생은 7월 1일부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3번 틀린 겁니다.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아요? 이게 일종의 뭐죠?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거는 최초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최초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요. 모두. 이게 머리 모자예요. 모자. 그러니까 최초의 등기를 생략했다. 그걸 모두 생략 등기 그래요. 모두 생략 등기. 자, 이것도 유효합니다. 5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틀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맞죠? 4번의 1번입니다.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이건 점유권도 그렇지만 물권도 마찬가지죠. 등기 없이. 2번.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전에 완성했다고 해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존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거는 해당 공유 파트에서 다시 설명이 되는 것이니까 4번 틀린 거고요. 5번. 부동산에 관해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 시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가 없다.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했죠. 이 사람이 굳이 취득시효 자기 물건에 대해서 취득시효 주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취득시의 기초가 된 점유는 아니다. 굳이 취득시효 주장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어차피 소유자이니까. 5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그랬죠. 1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해서 조정이 됐어요. 이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등기 없이? 등기해야 없이? 자, 여러분 봐봐요. 공유물의 분할에 대한 판결, 요게 무슨 판결이라고 했어요? 형성 판결이라고 그랬죠?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봐봐요. 이제 상식으로 가자 말이에요. 상식으로. 이혼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다고요. 그럼 재판 받아요? 재판 안 받아요? 재판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합의가 됐으면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이혼의 합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 재판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송상의 이혼이에요. 소송상 이혼. 민사법은 대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협의예요. 협의가 안 됐을 때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유물 분할하자라고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어요. 우리 상속받은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가불병 삼형제가 공유물 분할합시다 라고 협의해서 오케이 그러면 협의해서 그냥 분할하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판사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문이 뭐라 그랬죠 지금? 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했는데
현물로 분할하자는 협의가 됐지요. 협의가 됐죠. 조정했다는 말은 협의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조정 절차라 그래요. 판사가 와가지고 저 원고 피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좀 해보죠. 그럼 우리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 판결 안 낼게요. 이거 협의로 끝냅니다. 그걸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조정했다는 말은 둘이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공유물이 분할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이지 판결로 즉시 물권 변동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거니까. 협의가 법률 행위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난 경우 이렇게만 나오면 이건 등기 없이. 자, 그 다음 2번 건물 소유의 법정 지상권 취득은 등기 없이.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등기 없이. 그죠? 처분하려면 등기? 뭘 해야 돼요? 분묘 기지권은 원래 등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안 하는 겁니다. 4번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금, 매각대금 완납 시에 등기하지 않아도. 법정 갱신 그러면 등기 없이. 법정 들어가면 다 등기 없이예요. 자, 6번입니다. 1번.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자, 이거는 무슨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이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했으니까 등기를 이유한다.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피상속인 사망 시.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X죠. 당연 소멸.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경매의 매수인이 바로 최고가 매수인이죠. 매각대금 완납 시에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없어도. 5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유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표제부는 유용하지 못한다. 7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1번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등기 없이.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 법정 들어가면 등기 없이. 건물 신축의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등기 없이. 4번 현물 분할 합의에 의해 공유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 합의에 의해서 단독 소유권 취득했대요. 등기해야 되는 거죠. 법률행위니까. 5번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 없이 가능합니다. 구분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 없이예요. 구분 소유권의 취득은 구분 행위가 구분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면 구분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판례는. 자,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국가의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다. X죠. 사법상 권리예요. 등기 권리자가 누구라 그랬죠? 등기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 등기 의무자는 손해를 보는 사람.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대해서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죠. 자, 니은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디귿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이 동의해야지만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의 없어도 채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정답. 9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에서 1번 점유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양도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린다 그랬죠?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 진행하지 않고 점유를 승계시켜 준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채청이죠. 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서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요? 부동산을 지금 취득한 제3자라 그랬으니까 이 제3자는 소유자이죠. 소유자가 말소 청구하는 것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5번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다.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요구하는 사법상 권리고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라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 권리죠. 별개입니다. 자, 오른쪽에 등기의 추정력 10번입니다.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랬죠? 원용한다라는 말은 어려운 표현인데 재판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용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원자가 도울 원자예요. 재판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원용한다 그래요. 재판에서 주장하는 걸 원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등기 추정력 원용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라 권리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니까 그 추정력이 당사자 간에 이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전부 추정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점유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점유의 추정력입니다. 해당 파트에서 다시 보고 3번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되면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쵸? 부적법하게 말소되면 4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고요. 이것도 점유 파트에서 하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어지죠. 11번에 기억 사망자 명의로 신청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자잖아요. 그죠? 니은 대리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되죠. 등기 절차의 적법 추정. 디귿 근저당 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되는데 반해서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추정되지 않습니다. 리을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했다고 주장한다면 이 주장만으로만 봐도 보존등기 명의자는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주장을 한 것이니까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설령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 1번입니다. 12번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맞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면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인은 회복 등기가 경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불법으로 말소됐다고 전제했으니까 맞습니다. 4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태양이라는 게 뭐죠? 모습. 등기 원인 행위가 예컨대 매매였다. 그런데 사실은 증여였단 말이죠. 이게 실제 원인과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라도 요효하지요. 마이크가 꺼졌다 켰다 그러네. 예. 자,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가등기는 예비 등기니까 어떠한 추정력도 없습니다. 5번 틀린 거예요. 네. 13번입니다.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가등기의 양도가 가능하다 그랬죠? 가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2번
정지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됩니다.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종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갑 종중이 있고요. 종중이 을이라는 대표자에게 명의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신탁자고 얘는 수탁자죠. 그래서 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 혹시나 해서 종중이 가등기를 걸어놨어요. 총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그러면 첫 번째 명의 신탁하고 가등기 걸었죠. 세 번째 제3자 병이 을의 채권자가 가압류 들어왔어요. 가압류 들어왔어요. 얘한테 채권자가. 그리고 사실 이건 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중이 어떻게 했냐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전 등기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가압류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다섯 번째 본등기를 했어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사이에 있었던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되는 거예요. 자, 등기부로 보면 처음에 2번 갑이었어요. 3번에서 어떻게 했어요?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을에게. 그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등기 갑. 그 다음에 5번에서 가압류 들어왔어요. 병이.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다시 소유권 이전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됐어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그 상태에서 지금 가등기에 기한 지금 이게 소유권 이전, 갑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도 가압류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거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양립할 수 없는 건 직권 말소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직권 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주장하는 거냐면, 야, 어떻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직권 말소되느냐,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어떻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가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다는 말은 갑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자기가 소유자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소유자일 때 나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되지. 소유권 이전을 지금 갑이 받아서 갑이 적법한 소유자인데 자기가 자기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죠? 얘가 주장한 건 그건데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 이거는 이 가등기 얘는 지금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하는 권리는 이건 채권이고 그러면 채권하고 물권은 서로 간에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줄여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받았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거예요. 갑이. 이때 제3자 명의로 중간 처분의 등기, 그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중간에 가압류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중간 처분의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직권 말소되는 겁니다.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 그래서 우리 아까도 수업 중에 어떤 거 봤냐면 1번 갑인데 2번에서 가등기를 걸었어요. 을이. 그 다음에 3번에서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을이. 그럼 얘는 직권 말소된다 그랬잖아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직권 말소. 본등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채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물권 보존을 위해서는 할 수 없고요.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 명인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을이 본등기 청구할 상대방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한다. 자, 넘겨보시고 갑 소유 토지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돼 있다. 옳은 것. 1번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비 등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법률 관계 추정되지 않습니다. 맞고. 2번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을은 가등기를 격려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아니라 본등기 시점에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3번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에게 청구권 행사해요? 갑에게. 병이 아니라 갑에게. 4번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중간 처분의 등기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중간 처분이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처분한 거란 말이에요. 저당권 설정도. 설정행위는 처분이니까. 가압류도 중간 처분의 등기고 소유권 이전도 중간 처분의 등기인 거예요. 다 처분 등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본등기를 하면 이때 저당권 어떻게 된다고요? 직권 말소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을은 정을 위한 물상 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된다. 틀렸습니다. 직권 말소되는 거고. 5번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가등기 형태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다 봤어요. 이제 중간생략 등기 우리 4가지로 정리했었죠. 첫째, 허용 금지. 금지된다 그랬어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임의 규정 아니에요. 두 번째, 3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위에서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중간자가 채권량도를 원인으로 통지를 해줬다고 해도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 번째, 3자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편의상 직접 할 수 있고, 다만 매매대금 인상약정이 체결됐다면 인상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 청구 시 거절할 수 있다. 네 번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었다 그러면 볼 것 없이 무효. 그죠? 자, 그럼 보시죠. X 토지는 갑, 을, 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를 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3자 간에 지금 합의가 있는 거예요.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3자 합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있죠? 1번 맞고. 2번,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죠? 합의가 있더라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고. 3번, 갑이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갑은 당연히 을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4번, 만약에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소재한다면 그랬죠. 그럼 볼 것 없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없죠. 협력 의무 또한 없는 거예요. 확정적인 무효니까. 5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3자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 청구 안 돼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더라도. 예. 자, 16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와 있는데 밖에 있는 그랬잖아요. 장난친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그럼 볼 것 없이 무효인데 밖에 있는 그랬으니 이건 함정판 거예요. 잘못 읽으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 매매 계약이 되고 이들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에요. 1번,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지요? 2번, 갑을 사이의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가 된 경우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면 이건 절대적 취소예요. 따라서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로 말소 청구할 수가 있죠.
3번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 명의로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인상금의 지급을 못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듯이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았다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4번 갑과 을과 병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순차한 경우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생략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한 거지 지금 3자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5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로 해제가 됐어요. 그럼 갑은 병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17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을은 갑 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다시 병에게 매도했으며 갑을 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틀린 것. 1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3자 합의가 있으니까요. 그죠? 2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맞죠? 3번 갑으로부터 병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유효하죠? 단수 규정이니까 4번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 인상 약정을 체결했을 때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번 만약 을이 병에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병은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이렇게 하려면 3자 합의가 있을 때 한해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